인드라가 주장 미숙으로 끊겼는데, 세 가지를 이해할게요. 첫 번째, 인드라는 헤겔 변칙법 주도론적 관점에서 헤겔 변칙법, 막스 변칙법을 폐기했습니다. 인드라 좌빨씨였잖아요. 인드라가 90년대 때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 최 1등 평론가였고, 훗날 어준이, 인드라 양정구 선배이지만 진중권한테 영향을 주었고, 반문화 편집장이었고, 불그라마 이론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좌파 김대중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커다란 주역이었어요, 인드라가. 그런 인드라가 왜 헤겔 변칙법과 막스 변칙법을 폐기했나 라는 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정반합은 없다 라는 거예요. 정반합이 없다. 왜? 그것은 역사 조작일 뿐입니다. 선진국 입장이고 당대 역사의 승리자 입장일 뿐이에요. 타협의 결과일 뿐이 겁니다. 그게 변칙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19세기나 20세기 오늘날까지 보면 변칙법은 선진국에서만 작동하고,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후진국에서는 변칙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극과 극일 뿐입니다. 해서 헤겔 변칙법과 막스 변칙법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유원의 장치인 거죠. 개소리인 겁니다. 두 번째 인식론은 뭐죠? 역사학에서 흔히 오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층층이 쌓인 유적과 혹은 갑자기 결세된 유적 사이에서 그 변화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랬을 때 간과하는 것이 인드라는 지구 건조화론이라고 세계 최초 가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구 건조화라는 관점에서는 뭐냐면, 지구 수증기에서는 추층이 쌓입니다. 인류는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요. 하고 이주민 비율은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지구 건조화 시기에서는 대량 이주가 발생하고, 특정한 방향으로의 이주,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서 교체가 강하죠. 권력 교체가 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거를 간과하고 있다. 고고학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세 번째, 인드라 실천론적 관점에서
인드라 건강. 오늘날 왜 우리가 여러분 역사이나 문화나 고고학을 여러분들이 왜 관심을 가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날에 뭔가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선진국이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때 그 실천론의 핵심을 그저 야 우리 박정희 대통령 만세 이걸로 끝낼 겁니까? 혹은 이순신 장군 만세, 세종대왕 만세 아니잖아. 나는 그걸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인들아 역사학을 오늘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세계 최초 가설로서 수메르 경제사론, 국제유토 자본론 관점 하에서 천연대계 상상가치론, 세계 최초 지구 건조화론, 냉대 수분 기후, 냉대 건조 기후, 빨리빨리론 관점에서 한국사, 크게는 동북아시아사, 한국사, 일본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재미삼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드라가 근래 한국 정치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들이 있고 의심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데 여러분들은 사고방식이 어때요? 무언가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인 토대 위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옹호합니다. 하면 인드라 관점은 어떠냐면 그 밑바닥의 토대를 인드라는 문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인드라는 늘 강조하잖아요. 첫 번째 국내 정치가 아니라 국제 정치다. 두 번째 경제다. 정치가 아니라 경제다.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드라한테 비난하는 모든 것들은 성희롱을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댓글들이 다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혹 국제 정세를 우선하지 않고 국내 정치를 우선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나치게 경제보다 정치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 그 파벌, 왜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 파벌이라는 것은 그냥 인드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실천적 관점에서만 얘기할게요. 세 번째 파벌에 대해서. 그것은 언제든지 이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제는 막 문정비 지지하다가 오늘은 성희롱 지지할 수 있고
오늘은 막 성렬은 지지하다가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게 그 이치가 있어요. 실천적인 관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착각을 인드라가 강조한다면 세 번째가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더 중요한데 또 불구하고 세 번째에서 나타난 현상이 물론 그 시대적 관점에서 한국인들의 우선시한다는 데서 인드라가 중요하고 세계적 관점에서도 이해가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 관점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존재론적, 인신론적 관점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정치와 상관없이 한국 기자들이 FIFA 무슨 뭐 발롱도르 투표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아 다 기자들과 달리 무슨 뭐 완전히 국뽕스럽게 케인 이피의 중심 이렇게 투표했다는 겁니다. 한국 관련이 아니면 한국 기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식하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실천적인데 다른 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그 구한말 대원군과 같은 병신스럽다. 한국의 좌우의 파시오 찌라실의 현실이 FIFA 발롱도르 투표에서 드러났다. 한국 기자의 수준, 한국 언론인의 수준, 한국의 지적인 수준 매우 후져자빠졌다. 그거를 인드라는 하늘이 내리신 지명이 이런 식의 한신대 주신 또라이 이런 병신놈들이 한국 역사관, 한국 정치관, 한국 문화관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에서 한국 K-팝이나 K-드라마, 한국 한류가 뜨는 것은 한국인 덕분이 아니라 국유본의 지정학 덕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국 정치인이나 한국 문화인들은 K 한류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들아 계속 강조하는 게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이다. 한국적인 것은 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제사를 갖추고 신에 감는다. 맞았어요.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배.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습니다. 세웅치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웃분들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끝으로 인드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손님 중에 먹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예전 같으면 인드라가 손님하고 싸웠을 거예요. 하나 철저하게 순위 편이었죠. 인드라는 30분간 이야기했습니다. 인드라는 손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할 얘기는 다 하면서 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해를 구했어요. 중요한 건 팩트가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허나 진실도 아니에요. 진실과 팩트 원인 사이의 선거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건 변주법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결코 스님은 그 타협점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드락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거기에서 합의점이라고 찾았던 것은 여기까지인가? 하고 받아들인 것일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어진 결과예요. 끝으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먹태 관련 스님과에 대해서 인드라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은 것이 이해하고 싶은 어떤 생활처럼 딱 한 가지는 지지 마라. 허나 이기지도 마라. 라는 것입니다. 지지도 않되 이기지도 않는 길이 살 길이다. 성현홍 자유우파 세운형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드라입니다. 열흘 동안 쉬었습니다. 오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인드라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드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댓글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인드라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드라 분명한 입장을 역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연에게 소상가치론, 세계 최초 가설 한국이 빨리빨리론 40. 왜 한반도 한일 정체성이 철기 문명인가? 그리고 가야가 4세기까지 철도 외계 철기 문명을 금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거짓으로 드러난 임나 1번부로부터 368 백제 근처의 야마토의 신미달의 정월까지 진실은 무엇인가? 지명구석, 문전비 구석, 일본 의파쇼 홍룡의 7시간 세월호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음모론 산케이 문해추추 반쪽압의 똘마니 저희결파쇼 반쪽일성과 저희파쇼 반쪽일당 반대 제국구석 환영 총선대표 민심회고 한동훈 사태 차기 대통령은 자유우파 오세훈 세훈 이런 지점입니다. 인드라는 우선 국제유통 자본론에서 중시하는 것이 생산과 소비가 아니고 유통이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유통인 것입니다. 그냥 생산도 아니고 그냥 소비도 아니고 대량 것입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게 많죠? 다시 말해 자급자족 소량의 철기 생산은 인드라 관점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급자족 농업 생산과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똔똔인 사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유통, 특히 대량 유통인 것입니다. 세 가지 경향에 대해서는 인드라 블로그를 참고하시고요. 자, 인드라가 인드라 블로그 쫙 그 포스팅 요즘 막 하시는 거 보시고, 인드라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세 가지 얘기만 드리고 싶다. 첫 번째, 왜 인드라는 변주법을 폐기했나? 역사적으로 변주법은 역사 날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정과 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후세대가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뭔가 그 간극을 좁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극을 좁히는 주체가 누굽니까? 당대 선진국인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후진국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말하자면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면, 헤겔 변주법, 막스 변주법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잘 해결됐고 스무스하게 조화롭게, 후진국에서는 그것이 파편화되고 극단에서 나타난 양상이 되었다. 딱 이렇게 결론될 수 있어요. 허나 진정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인드라는 이문점을 느낀 겁니다. 역사적 변주법은 폐기돼야 된다. 인드라가 좌익파시였지 않습니까? 90년대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였고, 묵은악마 이론가였었고, 반문화 편집장이었고, 그리고 당대에 혁명투쟁을 해가지고 인드라가 노태우 정부 때 인드라 가택수색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인드라가 연세대 기용학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에요. 인드라가 전두환 정부 때 감옥 갔다 왔고, 그런 입장에서 인드라가 얘기하는 게 뭐냐, 새로운 어떤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놀랍게도 고맙게도 노태우 정부 때 책이 해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인드라가 니체 따위에나, 인드라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초기 단계에는 니체 사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과격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니까 막스 사상보다 더 과격했던 게 니체 사상이었어요. 전제하고 막스 사상을 인드라가 이제 접한 다음에 딱 보니까 1990년대 때 다들 막 전향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소련이 붕괴하니까, 그때 이제 인드라가 그때 철학인이 사회사상인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보니까 변주법에 대해서 회의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두려움이 많아요. 정부나
맞잖아, 우리 상식적으로. 응? 이거는 뭐냐면은요, 마치 인간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이치를 설명과 굉장히 유사해요. 허나 이것은 인드라는 어떻게 봤냐면, 천동설을 주장하는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것이 헤겔 변증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 대신 갈릴레오 지동설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면 갈릴레오 지동설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갈릴레오 지동설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한 차이가 인드라는 오늘날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이 오늘날 헤겔 변증법이요, 막스 변증법 쓰레기라고 인드라는 과감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드라는 강조하는 것이